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킨 이유는 이제 2024년 연말이기도 하고 이제 한 해의 주식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주식장이 좋으면 다들 해피하죠. 행복한데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올해 다 안 좋았고 2023년 작년도 안 좋았고 뭐 반짝 좋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때 다들 지금 힘드실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조금 알려드리고자 그리고 제 생각도 공유를 하고자 한번 방송을 좀 키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 혹은 내가 현금을 들고 있을 때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말 주식 대처 방법인데, 자, 첫 번째, 이런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나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는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 손해가 크다. 우리 대부분 이럴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근데 이 세 가지 설명을 하는데 막 종목마다 다 다르죠. 또 잘 나가는 종목이 있고 못 나가는 종목이 있고 또 이게 국내 주식일 수도 있고 해외 주식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찝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냥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러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 종목은 다 달라요. 자, 첫 번째. 요거. 나는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요겁니다. 요거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론부터 자, 현금 보유를 그대로 하셔라. 언제까지? 내년 적어도 중순까지. 왜? 내년 금리 인하를 보고 해야 하고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탄핵됐으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 후 결과를 봐도 된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할게요. 자, 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어떡하지? 라고 하면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현금을 보고 있지를 못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도 웬만하면 현금 보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식이 들어오면 뭔가 사야 될 것 같아. 왜? 이 현금을 갖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뭐 10%, 20%, 30% 오르는 종목이 많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오늘도 그렇고 대부분 다 하락을 하죠. 하지만 나는 결과만 보고 나는 저 주식을 샀을 거야. 10%, 20%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1억을 들고 있으면 하루만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아깝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베팅을 했을 때 웬만하면 이익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게 훨씬 클 겁니다. 진짜 주식을 우리가 살 때부터 시작해서 50대 50이잖아요. 수익을 먹을지 아니면 손해를 볼지. 지금은 50대 50이 절대 아닙니다. 70대 30, 80대 20 혹은 90대 10 정도로 우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1,000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행운아들, 그런 분들은 현금을 적어도 내년 1, 2분기까지는 쭉 들고 가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크게 한탕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요 차트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요
1번과 2번 요 질문에 대한 게 요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손해가 크다. 손해가 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건 두 가지로 나눌게요. 원래 제가 국내 주식을 전문으로 하긴 하지만 요즘에 해외도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내가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손해가 크다. 그대로 보유. 내가 해외 주식이라는 건 미국을 뜻하는 거죠. 뭐 브라질, 중국 이런 거 안 됩니다. 브라질, 중국은 뭐 탓할 수도 없고 제가 또 전망을 내릴 수도 없어요. 미국을 얘기하는 거니까. 미국일 경우에 이거는 뭐 또 두 가지로 나오지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 이럴 때는 손절이 맞는 것 같고,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우리 한국 주식처럼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 이러면 그대로 보유.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내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일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손해가 크다. 우리 지금 많이 힘들죠, 전부 다. 그럴 경우에 내가 국내 주식이다. 그러면 그대로 보유.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 하면 손절이 나아 보이고,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바닥을 기고 있는 주식이다. 이 내가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이. 그러면 요 국내 주식처럼 그대로 보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요즘 주식판에 대단한 분들이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수익을 보고 있다. 수익을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일 경우, 그리고 해외일 경우. 자, 국내 수익 실현을 추천드린다. 추천은 좀 그렇고, 수익 실현을 하는 걸 수익 실현이 나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추천은 아니고. 자, 해외일 경우 마찬가지로 수익 실현이 나을 것 같다 라는 제 생각. 이런 분들 많이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그래도 있을 거니까. 내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식의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게 국내 주식이다 할 경우에 웬만하면 수익 실현이 나을 것 같고, 해외일 경우다. 해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익 실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 보면 해외의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손절, 내려가서 바닥을 기고 있는 건 보유. 요거는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익을 보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이 투트랙 필요 없고 그냥 수익 실현이 나을 것 같아요. 수익 실현이란다. 실현. 요즘에 탄핵 때문에 뉴스를 하도 많이 보니까 실형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1번, 2번 여기에 대한 질문에 왜 이렇게 답을 했는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요 위에 있는 게 지금 우리 한국 코스피입니다. 차트.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주식, 이게 미국 다우산업 지표예요. 자, 보시면 이때가 2020년 우리 코로나 한창 힘들 때 3월 31일 날, 3월 달. 그때 우리가 1439 찍고 올라와서 이만큼 3316포인트 찍고 내려와서 기다가 약간 횡보를 주고 있는 상태죠, 지금. 우리는. 자, 이게 우리 국내 코스피 지수고, 요 다우 지수를 보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18,213, 요걸 찍고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받고 횡보를 하다가 지금 뚫고 45,000까지 올라간 상태죠. 자, 한마디로 지금 최대 많이 올라왔을 때가 45,073포인트거든요. 자, 밑에 미국 다우는 18,213에서 45,000, 약 2.3배인가요? 4배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14,000에서 1,400에서 3,300 찍었다가 옆으로 기고 있으면서 현재 2,400포인트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모든 돈이 미국으로 다 쏠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한마디로 미국은 고평가고 한국은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참 머리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얘기예요. 교과서적으로 봐도. 근데 현재는 양상이 약간 다르죠. 가는 놈만 간다.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 나는 패는 놈만 팬다. 주유소 습격 사건이었나?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가 공개가 되는 건가요? 뭐 아무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가는 놈만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돈이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지금 센데 내려올라 하면 올라가고, 얘들이 이 주식들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얘가 여기서 내려올라 하면 밑에서 받치고 이렇게 내려올라 하면 밑에서 받치는 게 크단 거죠. 왜? 강하니까 얘가.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돈이 이쪽으로 몰리니까. 한국은 올라 하면 패. 위에서 올라 하면 위에 패. 정반대죠 지금 얘들. 그러니까 지금 뭐니 해도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막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많이 했고 뭐 유튜브 쪽에서는 얘기를 안 했겠지만 그렇게 추천도 하고 우리 그 만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현재는 양상이 약간 다른 게 미국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말. 이게 중과 부족이라고 어쨌든 간에 많이 오른 놈은 내리게 돼 있어요. 많이 내린 놈은 오르게 돼 있고 이건 진짜 불변의 법칙입니다. 불변의 법칙. 그런데 요번에 미국은 그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만큼 지속적으로 계속 버틴 거 줬다. 뭐 단순히 어떤 유행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미국이 좋았죠.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기술적으로 다 좋았으니까 당연히. 게다가 힘도 세. 달러 공화국이야. 이러니까 와당창 받치고 올라가 준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한국 주식이 약하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좁게만 봐서 그렇지 전 세계 주식을 한번 다 비교해 보세요. 미국만 오르고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뭐 다 내렸어요. 다 내렸어. 뭐 브라질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채권으로 요즘에 수익을 많이 받지만 요즘 환율이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미국만 올랐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빠지고. 자, 그런데 며칠 전부터 지금 오늘이 12월 20일이니까 자, 좀 크게 해볼게요. 차트를. 이거 보시면 요 다우 산업지수가 2024년 12월 4일 날 이때 꼭지치고 빠지는 게 가파르죠. 게다가 큰 음봉이 나왔고 밑에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형적으로 이거 정형적인 꼭지 찍고 하락하는 패턴이잖아요. 누가 봐도. 자, 근데 얘들이 바로 이렇게 쭉 하락을 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얘들은 내려오면 이쯤 내려오면 또 살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받쳐. 그럼 또 잠시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는 조금 약했으니까 좀 덜 그렇고, 그러니까 이때 또 하락 패턴이었지만 결국은 미국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다른 유튜브에서.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저도 반박은 안 하겠어요. 충분히 이때처럼 이때도 밑에 찍고 올라갈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으로 쏠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버슈팅을 하고 있는 건데, 오버슈팅을 하면 원래 내려오는데 얘는 워낙 돈이 많이 쏠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비싸더라도, 너무 비싸네 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더라도 얘들이 돈을 막 쏘니까 다시 올라가고,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서 이만큼 오른 것만큼 더 오를까요? 이 가능성과 얘가 빠질 가능성과 뭐가 더 높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가 오른다 쳐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폭,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익, 얘가 예를 들어서 그래, 끽 잡고 한 20% 잡읍시다. 뭐 더 잡아 30%. 이것과 얘들이 내려올 손해가 날 가능성. 얘들은 보통은 50%지만 지금은 7, 80%입니다. 왜? 많이 올랐으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뭐 GDP가 어떻고 수출이 어떻고 뭐 중국하고 싸우고 하면 다 때려씌우고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심플하게 얘들이 여기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찍고 이만큼 올랐는데 앞으로 또 이만큼 더 오를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이 정도 약간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다 이쪽이 높죠. 다들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손해가 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돼. 상식적으로는 이 내려가는 게 맞다 싶지만 그래서 여기서 더 물 타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더 지금 제가 말한 게 맞다 싶은 게 우리들 스승님 주식을 안 해도 이분 이름은 다들 알고 있죠.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지금 사상 최대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미국의 그 무슨 화장품주도 샀다가 그냥 손해보고 하셨죠. 왜 최대 현금을 들고 있습니까? 이 워런 버핏의 원칙이 뭡니까? 첫 번째 원칙, 나는 손해를 절대 안 본다.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 세 번째, 똑같이 잊지 않는다. 손해를 절대 보지 않는다. 여기에서 워런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게 나는 무조건 주식을 쌀 때만 산다. 지금 안 싸니까 이 주식들이 좋은 거 알아요. 애플 좋은 거 알고 뭐 구글 좋은 거 알고 다 알죠. 애플도 여전히 최대 주주이겠지만 워런 버핏이 애플도 많이 팔았습니다. BYD 같은 경우에 중국 BYD 같은 경우에 이것도 거의 다 팔았죠 지금. 요즘 요 BYD 갑자기 왜 얘기를 했냐면 요즘 차이나 중국 ETF 차이나 중국 ETF 중에서 전기차 요쪽에 우리 서학개미가 이거 뭐라 하노 이건 이제 서학이 아니고 중학개미라 하나요? 중국이니까 중학개미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요 뜻은 이 우리 서학개미들이 지금 요 미국에서 먹고 요 돈이 중국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뜻인데 워런 버핏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워런 버핏은 오히려 팔고 나왔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분도 지금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보잘것 없는 우리가 뭐라고 여기서 수익을 벌 거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저처럼 이렇게 진짜 저처럼 이렇게 주식만 하는 사람들, 전업 투자자들에게는 현재가 가장 피크 타임입니다. 요즘에 돈 벌기 괜찮아요. 왜? 큰 문제가 있었죠. 탄핵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해서 테마주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업 투자자가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단타성으로는 하지 않아요. 단타성 안 하고 저도 중장기 이렇게 투자를 목돈은 이렇게 굴리고 그리고 조금 적은 금액 예를 들어서 3천에서 1억 정도는 이렇게 단타로 굴리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 주식에서는 테마주들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전업 투자자 현재 시장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투자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연말 주식 대처 방법으로 현금을 보여줍니다. 정말 땡큐죠, 땡큐. 이렇게 실력인지 아니면 운인지 두 개 다 운도 실력이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분들은 내가 계속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내년 1, 2분까지. 왜? 자, 내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다우가 여기서 안 무너지고 더 올라가줬다. 그러면 그냥 수익 안 나고 현금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냥 이 기회 수익은 좀 놓치는 걸로. 하지만 이 기회 수익 해봤자 여기서 이만큼 오른 것만큼은 못 먹어요. 해봤자 끽 해봤자 한 10에서 20% 정말 잘하는 사람 30% 정도. 그런데 여기서 잘못 물리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밀린다. 그러면 이 현금 갖고 있는 거 이거 다시 내가 본전치기 하려면 적어도 1, 2년 혹은 3, 4년은 기다려야 돼요. 이러한 위험한 도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현금을 갖고 있어라. 이 주식이 떨어져서 바닥을 다실 때까지. 자, 두 번째. 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 손해가 크다.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대로 보유. 왜 그런가? 이게 다우죠. 좀 줄일게요. 이게 다우 주식이고 이게 국내 주식입니다. 왜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대로 보유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1, 2%, 3, 4% 하고는 끽 해봤자 10% 정도의 손해야. 그러면 손절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주위에 보면은 이 국내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웬만하면 진짜 30%, 40%, 어떤 사람은 50%까지 손해입니다. 여기서 털었다. 이거 본전 찾으려면 새로 투자한 금액이 100%가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100%를 올릴 수 있는 주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3, 40%, 50% 손해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들고 있어라. 왜? 자, 간단해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엄청 올랐죠. 말 그대로 내릴 폭이 커요. 얘는 바닥에서 올랐다가 벌써 내리고 거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끽 해봤자 내려봤자 얼마 안 됩니다. 해봤자 여기 보이죠? 해봤자 한 11% 정도면 웬만하면 바닥을 다질 겁니다. 예, 다오 같은 경우에 내리면 이 정도 잡고 30%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다오가 훨씬 센데 어떻게 내려오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많이 올라간 놈이 많이 내려요. 덜 내린 놈은 조금밖에 안 내리고, 덜 오른 놈은 조금밖에 안 내립니다. 왜? 먹은 게 없으니까. 야, 미국은 단단하고 한국은 약하지 않냐. 물론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리죠. 자,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미국이 30% 내렸으니까 우리도 30% 그대로 내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내리면 30%거든요. 1730. 물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은 보유를 해야 된다. 왜? 내가 이때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만큼 내려왔다. 이만큼 내려왔다. 이만큼 내려왔을 때 내가 이때 현재 팔고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다시 올려서 내가 본전페이 한다? 절대 못해요. 그러한 사람들은 벌써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손해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지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손절했는데 주식이 많이 내려왔을 때 바닥일 때 못 사요. 주식이 다시 올라갈 때 삽니다. 많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확률을 보면은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 본전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하라면 주식이 많이 내려왔다 칩시다.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 시총 큰 애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주로. 물론 이 작은 애들도 많이 내려오죠. 이 중소형주도 많이 내려오는데 얘들이 이번에는 많이 안 내려올 것 같다고 한 게 얘들은 벌써 바닥이에요. 그나마 시총 큰 애들은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근데 미국이 팡 깨졌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도 깨질 건데 벌써 바닥을 기고 있는 애들이 바닥을 뚫고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시총 큰 애들이 더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내가 국내 주식 시총 큰 거 들고 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시총 큰 거 안 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보유하라고 하는 게 맞고, 근데 내가 시총 큰 거 들고 있어. 네 방금 말대로 하면 시총 큰 게 더 많이 내려올 거라며.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 한 5%다, 10%다 정도면 지금 정도에서 손절 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이상 손해를 봤다. 그런데 얘들이 확 깨지고 내려온다. 똑같이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절대 못 잡습니다. 시총 큰 거 지금 손절 치고 바닥 왔을 때 잡는다? 못해요. 그냥 못한다 생각하세요. 나 할 수 있다. 그럼 해보시든가. 대부분 못해요. 저도 힘들어요.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총 큰 것들은 이걸 바닥 찍고 다지잖아요. 시총 큰 애들은 기존 힘이 있으니까 다지면 시간 지나면 올라옵니다. 요 시간 정도의 기회비용은 내가 이번에 공부했다 치고 그냥 시간만 날리면 돼요. 내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근데 내가 이거 손절 쳤다. 그럼 여기서 시간과 돈과 같이 날리는 겁니다. 플러스 앞으로 내가 주식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날리는 겁니다. 내가 한 1억을 들고 있는데 지금 한 1000만원 손해야. 근데 주식이 내려왔어. 근데 내가 이 1000만원 손절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9천만원이 되죠. 주식이 내려왔어요. 이게 바닥인 줄 알고 샀어요. 더 내려왔네. 또 1000만원 손해봤네. 8천만원.
더 내려왔네? 아, 아니야. 저번에 손해봤어. 안 사야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9천만 원 됐어. 아, 이제 반등인갑다. 샀어. 8천만 원치. 근데 얘 또 내려가네? 아이씨, 아닌갑다. 다시 1천만 원 손해. 7천. 이렇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나 주식 안 해. 아이, 나이씨. 주식 해갖고 돈 벌었다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내가 3천만 원 손해봤는데, 그래. 인생 살면서 3천만 원 손해보다 치지 뭐. 아이, 그냥 뭐, 소나타, 그랜저, 요즘 그랜저는 3천만 원 이상이죠. 소나타, 한 대 날렸다 치자. 나 이제 주식 안 하고 그냥 돈만 모을 거야. 하고, 앞으로 주식으로 해서 이익을 볼 기회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현금을 두고 있는 사람은 현금 보유를 해라. 그리고 국내 주식을 현재 들고 있는 사람도 마이너스 10% 이상인 사람들은 계속 보유를 해라. 왜? 얘가 떨어져도 이 미국 거 떨어지는 것보다 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우선 하나는. 두 번째, 똑같이 떨어졌다 해도 기회비용만 견디면은 어쨌든 시간만 지나면 회복은 가능하다. 바닥에서 못 사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니까 그냥 기회비용인 시간만 버리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내가 컴퓨터로 주식을 한다. 좀 과격한 이야기지만 그냥 컴퓨터 다 때려 부숴보세요. 그리고 한 1년, 2년 주식을 하지 마. 그 컴퓨터 부순 금액이 더 싸게 치일 겁니다. 그리고 1년, 2년 뒤에 주식을 보면 수익이거나 뭐 적어도 본전까지는 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견뎌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전략을 쓰고 뭐 갈아타고 안 돼요. 힘들어. 할 수 있겠죠. 운이 와서 할 수도 있고 실력이 좋아서도 할 수 있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물려있는 게 있어요. 저도 기가 차서 하여튼 물려있는 게 있는데, 저도 물려있는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둘 생각입니다. 단지 전에 이렇게 이미 그 손해를, 이익을 봐가지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현금 보유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도 보면은 요즘에 단기 테마주들 딱 보면 얘 오르겠다 싶은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주식 하다 보면 얘 오를 것 같아. 근데 난 벌써 단타에 한 1억을 집어넣어놨어. 이 이상은 요 현재 주식 시장에서 난 이 이상은 돈을 안 쓴다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1억만 더 넣으면 단기적으로 그래도 못해도 3, 400만 원, 혹은 잘 먹으면 1, 2천만 원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요. 안 해. 왜? 내가 1억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욕심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1억 투자해서 얘서 한 2천만 원 벌었다 칩시다. 단타로. 땡큐죠. 2천만 원 어딥니까? 뭐 우리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400이 나간다 칩시다. 5개월치의 생활비인데 2천만 원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뭐 취미, 뭐 게임기, 차는 못 사겠지만 뭐 여행, 많은 걸 할 수 있는 돈이죠. 해외여행 가고 뭐 한 달, 뭐 2달 정도는 충분히 살 돈 아닙니까? 생각 없이. 정말 큰 돈이에요, 2천만 원. 자, 근데 우리가 2천만 원을 잃었다 칩시다. 이거 멘붕 옵니다. 내가 1억 투자했는데 2천만 원 잃었다. 이게 앞으로 단기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견디겠는데, 얘 한 1, 2년 정도 견뎌야 될 것 같은데?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억을 넣었는데 2천만 원 손해봤네. 이익을 보면 다행이지만 2천만 원 손해봤네. 미쳐버리겠다. 그냥 견디자.
그런데 1년 뒤에 3천만 원, 2년 뒤에 4천만 원 손해봤다. 견디면 다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원금이. 그런데 이거 보고 있자니 사람 돌아버려요. 자,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지금 이거 딱 투자해서 한 2천만 원 벌 것 같아. 아, 확률이 커.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가끔 그런 주식들이 보이니까 운 좋게 2천만 원 벌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손해보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1억을 투자해서 그래도 5천? 1억? 1억 5천 버는 걸 더 선호를 하거든요. 물론 1억 투자해서 2천 해서 얘는 단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혹은 한 달 기준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1억 투자해서 5천만 원이나 1억이나 1억 5천 벌려면 그래도 한 1년? 2년은 투자해야 되죠. 물론 투자하는 기간이 있지만 일주일 투자해서 2천만 원 벌래 1, 2년 투자해서 5천만 원 벌래 1억 벌려면 당연히 일주일 투자해서 2천만 원 벌죠. 맞지 않아요? 일주일만 투자 계속 해갖고 2천만 원 벌면 한 달이면 8천 원인데 누가 뭐 1년, 2년씩 투자해갖고 1억 투자해서 1억 벌고 1억 투자해서 1억 5천 벌겠습니까? 그러한 가능성이 100%라면 이렇게 한다는 뜻이지만 우리 주식은 해봐서 알잖아요. 수익 보는 것보다 마이너스 보는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 그래서 저는 현재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지금 시장에 내가 그래도 단타를 하고 싶다. 저는 뜯어 말리고 싶어요. 진짜 고수들도 요즘 힘들어요. 힘든데 나 그래도 난 단타를 할 거다 하면 자기 자본에 진짜 10%더 많아요. 한 5%? 3%? 진짜 내가 이거 없어도 될 정도다. 할 돈. 그 정도만 딱 하지 나머지는 손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차트가 이러니까 간단하죠. 이거면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다 되지 않았을까요? 현금 보유해라. 됐고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주식 손해가 크다. 뭐 보유해라. 그리고 보유한 주식이 수익이 났다. 여기도 다 이해가 되셨죠? 왜 수익이 났는데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주식이 현재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니까 올라가서 10% 모는 것보다 내려갔을 때 뭐 30% 손해보는 게 이걸 줄이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해외든 국내든 똑같아요. 지금 다 됐나? 그러면 국내 주식 보유했을 때 그대로 보유, 해외 주식 보유했을 때 그리고 해외 주식 보유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다 이해하시겠지만 똑같아요. 해외 주식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해외 주식이 이러다가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는 주식들 뭐 시총 큰 애들 많잖아요. 뭐 애플, 뭐 구글, 아마존, 테슬라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한 지금 이쯤이다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 치는 게 맞아요. 얘가 더 올라가서 본전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더 올라가서 수익도 날 수 있겠지. 하지만 요 확률과 얘가 앞으로 10% 20%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주가가 바닥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보유한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런 상태다. 근데 내가 여기서 샀다.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야. 마이너스야. 얘는 보유를 해라. 왜? 미국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요 시총 큰 애들이 이만큼 떨어지면 얘들은 한 이만큼밖에 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물론 얘들도 똑같이 시총만큼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그러할 가능성보다 얘는 이미 바닥을 왔기 때문에 큰 애들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적게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다. 얘는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게 맞다. 물론 마이너스가 10% 이하다. 뭐 5%, 7%다. 이러면 손들 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내 마이너스가 20%, 30%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대로 쭉 보유하고 있는 게 맞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모든 전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내든 해외든 이 모든 전제 조건, 전제가 어인가 아인가? 오랜만에 쓰니까 헷갈리네요. 전제 조건은 적어도 매출, 영업이익, 그러니까 재무 제표가 우선시 돼야 한다. 이 말은 제가 누차 강조하죠. 이 모든 전제 조건은 매출, 그래 매출도 마이너스가 아니어야 되고, 하지만 매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인 기업은 예외입니다. 얘는 어떻게 분석이 안 돼요. 적어도 영업이익이 플러스인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종목들은 한 300억인데 얘가 한 100억이 됐다가 50억이 됐다가 뭐 다시 70억이 됐다가 이러한 애들. 근데 영업이익이 그래서 뭐 한 마이너스 100억이야.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마이너스 50억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30억이야. 또 근데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40억이야. 또 마이너스 50억이야.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논외입니다. 이런 애들은 각자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주식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요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든데,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이거 제가 알려드린 것밖에 이게 가장 지금 내 계좌를, 내 통장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참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요즘에 많이 이렇게 미국으로 많이들 건너가시죠. 벌써 건너가신 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고, 이제 와서라도 건너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 말립니다. 왜?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은 워낙 현재 비싼 상태에다가, 그리고 두 번째, 환율이 너무 비싸요. 미국 주식에서 훨씬 먹었다 치더라도 지금 오늘 환율이 1450원 깼거든요. 근데 이 환율이 내려갔다. 그럼 내가 미국 주식에서 먹은 거를 환율로 만가이 될 수 있어요. 좀 만가이만 웃기나? 미국 주식에서 먹은 수익을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 하나 안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세금. 우리 한국 주식은 50억 이상 아니면 세금 안 내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세금, 수익을 냈으니까 세금 22%인가 24%인가 내야 돼. 그런데 환율 때문에 손해야. 그럼 환율 손해보지. 저기 세금 손해보지. 더블로 손해봅니다. 게다가 미국 주식이 현재 너무 비싸. 이것도 손해볼 가능성이 크고, 이래서 이 모든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현재 저는 미국 주식 투자는 적극 말리고 싶다. 매스컴에서 다들 요즘에 개미들 미국으로 넘어간다 하니까 나도 넘어가야 되나 싶어서 최근에 탄핵 이후로 개미들이 정말 큰 돈이 많이 넘어갔어요. 저는 이거 거의 꼭지라고 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 맨 마지막 불꽃이 화려합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갔다는 건 개인들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갔다면 거의 꼭지를 보여주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을까. 우리 주식하는 주식쟁이들은 항상 좀 미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한 5개월 됐나요? 6개월 만에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 오늘 이렇게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주위도 그렇고 요즘 주식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오랜만에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컨텐츠를 많이 올려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을 드리겠고, 또 요즘에 개인 종목보다 ETF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기회가 되면 뭐 미국 ETF도 그렇고 미국 쪽의 종목도 그렇고 뭐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연말이니까 뭐 주식 손해봐서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강은 힘든 것보다 나으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컴퓨터 때려 부수고 한 1년 참으세요. 그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주식 통장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이만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